1988년 바다 건너 아득한 중동의 페르시아만에서 세계 최강대국 미국과 이란이 전면전 직전까지 가는 일촉즉발의 상황을 마주했었죠. 과연 무엇이 이 거대한 두 세력을 한 치 앞도 예측할 수 없는 전투라는 극단적인 선택으로 내몰았던 것일까요? 그리고 그날의 충돌은 단순한 승패를 넘어 우리에게 어떤 깊은 교훈을 남겼을지 함께 그 이야기를 따라가 볼 시간입니다. 오늘 저희가 들려드릴 이야기는 단순한 과거의 전쟁 기록이 아닙니다. 이란과 미국, 두 나라의 첨예한 이해관계가 어떻게 충돌하고 또 오판과 오해가 빚어낸 긴장 속에서 누구도 미래를 장담할 수 없었던 실제 전투의 생생한 현장이 어떻게 펼쳐졌는지 그 결정적인 순간들을 재조명할 것입니다. 강대국의 개입과 지역 분쟁이 때로는 얼마나 예측 불가능하고 비극적인 결과를 초래할 수 있는지 그 본질적인 물음을 던지는 중요한 기록이 될 테니까요. 1980년대 중반, 중동의 심장부라 할 수 있는 페르시아만은 이미 거대한 화약고나 다름없었습니다. 이란과 이라크가 8년 동안이나 피 튀기는 전쟁을 벌이고 있었기 때문이죠. 이 전쟁은 단순한 국지전이 아니었습니다. 양측은 서로의 경제적 생명줄을 끊기 위해 상대방의 유조선을 공격했고, 이는 곧 유조선 전쟁이라는 암울한 이름으로 불리게 됩니다. 수많은 유조선들이 불길에 휩싸이고 침몰하면서 이 지역을 지나는 국제해운은 그야말로 아비규환의 공포에 휩싸이게 되었죠. 전 세계 석유 수송량의 상당 부분이 이 좁고 위험한 해협을 통과해야 했으니 국제사회의 불안감은 극에 달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안정적인 석유 공급을 위해 그리고 중동 지역의 평화를 표방하며 미국은 결국 이 분쟁에 개입하게 됩니다. 1987년 미국은 어니스트 윌 작전, 아퍼레이션 어니스트 윌을 개시하며 페르시아만에서 쿠웨이트 유조선들을 호위하기 시작했습니다. 세계의 바다를 지키는 경찰을 자처한 것이죠. 하지만 미국의 개입은 이란의 입장에서는 명백한 침략 행위이자 자국에 대한 위협으로 받아들여졌습니다. 이란은 이에 맞서 자신들만의 방식으로 저항하기 시작했습니다. 바로 보이지 않는 위협, 기뢰를 페르시아만 주요 해상 항로에 몰래 부설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수심 아래 조용히 잠들어 있는 기뢰는 눈에 보이지 않는 공포 그 자체였습니다. 언제 어디서 터질지 모르는 시한폭탄과도 같았죠. 이란의 기뢰 부설은 국제 해운의 안전을 더욱 심각하게 위협했고, 미 해군 함정들 역시 이 보이지 않는 죽음의 그림자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1988년 4월 14일, 모두가 우려하던 비극적인 사건이 터지고 맙니다. 페르시아만에서 임무를 수행 중이던 미 해군 프리기탐 세뮤얼 B 로버츠호가 이란이 부설한 기뢰에 피격된 것입니다. 거대한 폭발음과 함께 함선의 측면이 크게 파손되었고 순식간에 불길이 치솟으며 배 안은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승조원들은 필사적으로 불을 끄고 침수되는 선체를 막기 위해 사투를 벌였죠. 이 기뢰 공격으로 비록 사망자는 발생하지 않았지만 무려 10여 명의 승조원이 부상을 입었고 세뮤얼 B 로버츠호는 자칫 침몰할 수도 있는 심각한 손상을 입게 됩니다. 세계 최강대국 미국의 군함이 지역 국가의 기뢰 공격에 당했다는 사실은 미국 행정부에는 엄청난 충격이자 모욕으로 다가왔습니다. 이제 미국은 이란의 도발에 어떤 방식으로든 강력한 대응을 해야만 하는 상황에 놓이게 된 것이죠. 이 사건은 평화로운 바다를 지키려던 미국의 노력을 순식간에 전쟁의 문턱으로 이끌게 됩니다. 다음 시간에는 이 충격적인 사건 이후 백악관이 어떤 결정을 내렸는지, 그리고 기도하는 사마귀 작전이라는 이름의 거대한 보복 작전이 어떻게 구체화되었는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페르시아만 한가운데서 세계 최강대국의 군함이 기뢰 공격으로 심각한 손상을 입었다는 소식은 워싱턴 DC의 백악관을 그야말로 충격에 빠뜨렸습니다. 자국의 군함이 비록 인명피해는 적었지만 한 국가의 도발로 침몰 직전까지 갔다는 사실은 미국 행정부에게는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치욕이자 국제사회에 대한 미국의 리더십을 시험하는 중대한 도전으로 비쳤을 테죠. 대통령 집무실과 국가안보회의실은 밤낮없이 불을 밝혔고 최고위 참모들은 긴박한 논의를 거듭하며 고뇌에 잠겼습니다.
그들은 이란의 도발에 어떤 방식으로 대응해야 할지 심각하게 고민했습니다. 단순히 보복성 공격에 그칠 것인가? 아니면 이란의 해군력을 완전히 무력화하여 다시는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강력한 본보기를 보여줄 것인가? 자칫 전면전으로 비화될 수 있는 위험을 감수하면서까지 강력한 대응을 해야 할지에 대한 격렬한 찬반 논의가 오갔을 겁니다. 하지만 결국 미국은 페르시아만에서의 자국 이익과 국제 해운의 안전을 수호하기 위해, 그리고 더 이상의 도발을 막기 위해 강력한 군사적 행동이 불가피하다는 결론에 도달하게 됩니다. 백악관의 최고 의사 결정자들은 이란의 기뢰 부설 능력과 해상 공격 능력을 완전히 와해시키는 것을 목표로 삼았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결정된 보복 작전에는 기도하는 사마귀, 아퍼레이션 프레잉 멘티스, 라는 다소 독특한 작전명이 부여됩니다. 마치 사냥감을 조용히 기다리다 순식간에 낚아채는 사마귀처럼 은밀하고도 치명적인 일격을 가하겠다는 미국의 결연한 의지를 담은 이름이었죠. 이 작전명은 이란 해군에게는 섬뜩한 경고가 되었을 겁니다. 미국은 이 작전을 위해 치밀한 준비에 들어갔습니다. 이란 해군의 전력과 주요 시설에 대한 정보가 샅샅이 분석되었죠. 특히 페르시아만에 산재한 이란의 석유 플랫폼들은 단순한 에너지 시설이 아니었습니다. 이란 혁명수비대가 이 플랫폼들을 해상 작전의 전진 기지이자 미사일 고속정 등을 은닉하고 공격을 지휘하는 거점으로 활용하고 있다는 정보가 입수된 것입니다. 따라서 이 석유 플랫폼들을 무력화하는 것이 작전의 핵심 목표 중 하나로 설정되었습니다. 미 해군은 이란의 해상 전력을 면밀히 파악했습니다. 이란 해군이 보유한 미사일 고속정, 함정의 종류와 배치 현황, 그리고 이란 공군의 전력까지 모든 정보가 작전 계획에 반영되었죠. 압도적인 전력을 자랑하는 미 해군이지만 좁은 페르시아만에서 벌어질 수 있는 게릴라식 공격이나 기뢰 부설 등 이란의 비대칭 전력에 대한 대비 또한 철저하게 이루어졌습니다. 당시 페르시아만에는 이미 미국의 강력한 항공모함 전단이 배치되어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핵추진 항공모함 엔터프라이즈호는 그 거대한 위용을 과시하며 언제든 출격할 준비를 마친 전투기들로 갑판을 가득 채운 채 작전 개시 명령을 기다리고 있었죠. 이제 미국의 분노와 결의는 단순한 경고를 넘어 실제 행동으로 옮겨질 준비를 마친 것입니다. 평화롭던 바다를 전쟁의 문턱으로 밀어넣었던 이란의 도발은 이제 미국의 거대한 반격을 불러일으키며 페르시아만을 거대한 포성과 불꽃으로 뒤덮을 일촉즉발의 상황으로 치닫게 됩니다. 1988년 4월 18일, 마침내 기도하는 사마귀 작전이라는 이름의 거대한 보복 작전이 시작되었고, 페르시아만은 역사상 가장 격렬했던 해상 전투 중 하나를 목격하게 되죠. 과연 미국은 어떤 전략으로 이란 해군에 맞섰을까요? 그리고 이란은 미국의 압도적인 전력에 어떻게 저항했을까요? 다음 시간에는 그 치열했던 전투의 현장으로 직접 들어가 보겠습니다. 1988년 4월 18일, 작전명 기도하는 사마귀. 미국의 분노가 페르시아만에서 불꽃처럼 터져오르는 순간이었죠. 미 해군은 이란의 기뢰 공격에 대한 강력한 보복으로 페르시아만에 전략적으로 위치한 이란의 주요 해상 거점들을 향해 일제히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의 작전 목표는 너무나 명확했습니다. 이란 혁명수비대 해군의 작전 수행 능력을 근본적으로 마비시키고 더 이상 국제해상 교통로를 위협하지 못하도록 분명하고 강력한 경고 메시지를 보내는 것이었죠. 가장 먼저 타격 목표가 된 곳은 이란의 석유 플랫폼들이었습니다. 이 플랫폼들은 단순한 에너지 생산 시설이 아니었죠. 이란 혁명수비대 해군이 주변 해역의 선박들을 감시하고 때로는 공격까지 감행하는 전초기지이자 작전본부로 활용하고 있었습니다. 특히 사산, 서센, 과라크시, 락세어, 유전 플랫폼은 미 해군 함정들이 발사한 함포와 미사일의 집중 표적이 되었습니다. 미군 함정들은 최첨단 사격 통제 시스템으로 무장한 채 엄청난 정밀도로 플랫폼의 핵심 구조물들을 정확히 타격했습니다. 곧이어 하늘에서는 전투 헬기들이 출동해 남아있는 시설들을 향해 마무리 공격을 가했죠. 불과 몇 시간 만에 한때 견고했던 거대한 철골 구조물들은 검은 연기와 붉은 화염에 휩싸인 채 바다 위에서
처참하게 무너져 내렸습니다. 이는 이란에게 직접적인 경제적, 군사적 타격이었을 뿐만 아니라 미국의 결연한 의지를 보여주는 강력한 무력 시위였습니다. 바다는 순식간에 불타는 유전의 잔해와 연기로 뒤덮였습니다. 하지만 이란 역시 미국의 압도적인 전력 앞에 쉽게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이란 혁명수비대 해군은 작은 고속정들을 동원해 미군 함정에 맞서며 필사적인 저항을 시작했죠. 이란 고속정들은 기동성이 뛰어났지만 미국의 압도적인 화력 앞에서는 역부족이었습니다. 미 해군의 함정들은 첨단 레이더와 미사일 시스템을 이용해 이란 고속정들을 추격했고 근접 방어 무기, 샤이더블러스를 포함한 다양한 무장으로 빠른 속도로 돌진하는 고속정들을 차례로 격침시켰습니다. 마치 거대한 사냥개가 작은 사슴들을 쫓는 듯한 모습이었죠. 바다 위는 순식간에 포성과 폭발음, 그리고 연기로 가득 찬 아수라장이 되고 말았습니다. 이란 병사들은 자신들의 고속정이 불길에 휩싸여 침몰하는 것을 보며 어떤 절망감을 느꼈을까요? 이러한 혼란 속에서 이란 해군의 구축함 사한드와 사발란이 전면에 등장하며 전세는 더욱 격렬해졌습니다. 이들은 당시 이란 해군의 핵심 전력이자 최신의 함정들이었죠. 특히 사한드함은 미 해군 함정들을 향해 대한 미사일을 발사하며 적극적인 교전을 시도했습니다. 이에 미 해군은 항공모함에서 발진한 A-6 인트루더 공격기들을 급파했습니다. 인트루더들은 사한드함을 향해 하푼대함 미사일과 레이저 유도 폭탄을 쏟아부었죠. 마치 하늘에서 불벼락이 쏟아지는 듯 사한드함은 여러 발의 명중탄을 맞고 거대한 화염에 휩싸이기 시작했습니다. 배 전체가 거대한 불덩이가 되어 바다 위에서 연기를 내뿜으며 표류하는 모습은 미국의 압도적인 공군력과 해군력이 결합되었을 때 어떤 파괴력을 가지는지 여실히 보여주는 장면이었습니다. 거대한 함선이 서서히 기울어가는 모습을 지켜보는 이란 해군의 심정은 어떠했을까요? 그들은 분명 자신들의 한계를 절감했을 겁니다. 미군은 단순한 보복을 넘어 이란의 해상 전력을 무력화시키는 데 집중했습니다. 미 해군 함정들은 이란의 남은 해상 거점과 지원 시설들을 향해 끊임없이 포격을 가했고 이란 해군이 재정비할 틈을 주지 않았습니다. 이란의 또 다른 핵심 함정인 사발란함 역시 미군 공격기들의 표적이 되었습니다. 사발란함은 영리하게 연막을 피우며 회피 기동을 펼쳤지만 미군의 정밀 타격을 완전히 피하기는 어려웠습니다. 결국 사발란함도 미사일에 피격되어 심각한 손상을 입게 됩니다. 페르시아만은 말 그대로 불타는 바다가 되어버렸죠. 거대한 함포가 불을 뿜고 미사일이 하늘을 가르며 폭발음이 굉음을 내는 그 현장은 그야말로 지옥과 다름없었을 겁니다. 전투는 점차 미군의 일방적인 우세로 기울고 있었습니다. 이란 해군은 필사적으로 저항했지만 미국의 첨단 무기와 압도적인 전력 앞에서는 역부족이었죠. 수많은 이란 병사들이 불타는 바다 위에서 희생되었습니다. 이 모든 상황은 불과 몇 시간 만에 벌어진 일이었고 이란에게는 너무나도 가혹한 현실로 다가왔을 겁니다. 그렇게 몇 시간 만에 페르시아만은 고요하면서도 깊은 상흔을 품은 채 숨죽였습니다. 거대한 포성과 미사일의 굉음이 멎은 자리에는 자욱한 연기와 함께 타버린 잔해만이 씁쓸하게 남았죠. 기도하는 사마귀 작전은 겉으로 보기에 미국의 압도적인 승리로 마무리되는 듯했습니다. 미 해군은 이란 해군의 핵심 전력을 말 그대로 괴멸시켰습니다. 마치 거대한 파도가 작은 모래성을 쓸어버리듯 첨단 무기로 무장한 미국은 자신들의 군사적 우위를 여실히 입증해 보였죠. 페르시아만은 미 해군의 강력한 힘을 증명하는 거대한 무대가 되어버렸습니다. 작전의 결과는 이란에게 참혹했습니다. 이란 해군은 수많은 고속정과 소형 함정들을 잃었고 몇몇 주요 전투함들은 심각한 손상을 입거나 아예 침몰의 운명을 맞이했습니다. 특히 이란 해군의 사한드함이 미군의 맹렬한 공격에 끝내 침몰했던 순간은 강대국의 압도적인 군사력과 지역 국가의 저항이 충돌했을 때 벌어지는 비극적 현실을 가장 극명하게 보여주는 장면이었을 겁니다. 불타는 함정 위에서 필사적으로 싸웠던 이란 병사들의 모습은
승리 뒤에 가려진 전쟁의 비정함을 여실히 드러냈습니다. 그러나 승리는 결코 일방적인 것만은 아니었습니다. 이란군은 전력의 열세에도 불구하고 필사적으로 맞섰고 그들의 끈질긴 저항은 미군에게도 적지 않은 상처를 남겼습니다. 작전의 발단이 되었던 미 해군 세뮤얼 B 로버츠호는 이란이 부설한 기뢰에 피격되어 선체가 심각하게 파손되었고 막대한 수리 비용과 시간을 감수해야 했죠. 또한 미군 병사들 역시 이 작전 중에 부상을 입거나 목숨을 잃는 안타까운 희생을 감수해야 했습니다. 완벽해 보이는 승리 뒤에도 전쟁이 남긴 상처와 희생은 분명히 존재했던 겁니다. 기도하는 사마귀 작전은 단순한 군사적 충돌을 넘어 미국과 이란 관계에 지울 수 없는 깊은 상흔을 남기게 됩니다. 이미 팽팽했던 양국 관계는 이 사건을 계기로 더욱 악화되었고 서로에 대한 뿌리 깊은 불신과 적대감은 더욱 깊어졌죠. 페르시아만의 긴장은 해소되기는커녕 오히려 예측 불가능한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들게 되었습니다. 이 작전은 중동 지역 정세에도 적지 않은 파장을 일으켰습니다. 강대국의 군사 개입이 지역 분쟁에 어떤 방식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 그 결과가 얼마나 예측 불가능할 수 있는지를 다시금 일깨워주는 중요한 계기가 되었으니까요. 이 전투는 단순히 1988년의 한 사건으로만 치부할 수 없는 중요한 역사적 교훈을 담고 있습니다. 군사력의 압도적인 우위가 항상 정치적 승리를 보장하는 것은 아니며 무력 충돌은 단기적인 목표 달성을 넘어 장기적인 파장과 예상치 못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점을 말이죠. 오늘날 국제관계에서도 여전히 반복되는 긴장과 오판의 위험성을 이해하는데 중요한 통찰을 제공하는 사례일 겁니다. 기도하는 사마귀 작전은 강대국과 지역국가 간의 갈등이 어떻게 폭발할 수 있는지, 무력 시위와 실제 교전이 어떤 결과를 초래하는지 생생하게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페르시아만의 한때 불꽃 튀던 바다는 이제 고요하지만 그날의 포성은 여전히 우리에게 묻습니다. 과연 우리는 역사의 교훈을 통해 더 나은 미래를 만들 수 있을까요? 격렬했던 그날의 바다 위에서 우리는 어떤 질문을 던져야 할까요?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응원이 제게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영상에서도 더 유용한 정보를 공유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